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난 여름 발생한 피해 복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상품용 자동차 관리 위반과 허위 매물 거래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해파리의 독성을 활용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화가 기대됩니다. 요소수를 싣고 부산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도 재해 위험 지역을 살펴보고 지난해 태풍 피해 지역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 여름 발생한 피해 복구 공사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연화리 해안도로 일원입니다. 태풍이 올 때면 거센 파도가 도로를 덮치며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끊겨 있고 곳곳에 돌덩이와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흰남노로 파손된 도로와 난간 등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피해 10개월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마지막 정산 주경이 이제 끝난 이후에 들어온 돈이라서 제가 이제 당장 돈은 있는데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작년에는 이제 지속이 됐었고, 그럼 현재 공정률은 거의 지금 한 90% 공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잦은 비로 복구 공사가 지연되면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완료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다 그 집이 안에 물이 들어와갖고 만철단 나고 다 새로 다 보수 다 했거든요. 북이 이제 계속 온다 하는데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지 지금 이제 빨리 오기 전에 빨리 저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갖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 싶어가지고. 올해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더 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수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장군을 비롯해 해운대구와 영도구, 동구 등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태풍 피해를 본 곳 중 17%는 여전히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부산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14곳 중 침수 위험지구 11곳은 수해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각 지자체에 복구 공사를 재촉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맞물려 사교육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한 해 전보다 10.8%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늘면서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도 전년에 비해서 0.5시간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통계로 또 확실히 나타나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지목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이 어려워져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 비슷한 그 논술이나 뭐 그런 시험들이 이제 또 심해질까봐 그거는 단위가 또 엄청나거든요. 사교육비 단위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개월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정부의 대책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6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을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룸 등 차량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설업체에서 후방 블랙박스 등을 설치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기적 결함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상품용 자동차 관리 위반, 허위 매물 거래 등입니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통해 99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 시정 60건 등을 조치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안가 절벽에서 시민에 의해 가방이 발견되자 경찰이 자살 의심자로 보고 조사했으나 가방의 주인은 밀키트 절도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방 안에는 70대 남성 A씨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에 수색 협조 요청을 한 뒤 A씨를 찾는 과정에서 지난 8일 무인 점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수색 대상에서 절도 용의자로 전환해 4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안가에 갔다 미처 가방을 챙기지 못해 두고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점포에 있던 갈치가 먹고 싶어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한낮 최고 온도가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먹는 보양식 가운데 장어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많은 사람이 기력 회복에 좋고 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장어를 찾습니다. 장어! 이거 광야는 최고입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고창 풍천장어라고 하는데 일반 장어랑 무엇이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풍천장어의 종은 뱀장어, 즉 민물장어인데 강에서 5년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무려 3,000km나 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나온 실뱀장어는 다시 강으로 돌아와 우리 식탁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왜 장어 앞에 풍천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풍천장어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는 시각이 있고 전라북도 고창군의 고유 지명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풍천은 풍수지리 용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 고창에 있다는 겁니다. 선운천이라고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풍천이라고 불렀던 거죠. 과거에는 이 강이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출 동류하는 하천이 없거든요. 여기밖에는. 그리고 남출 북류하는 게 주린천이에요. 이 2개가 만나는 곳, 여기를 우리는 풍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신재유 선생이 정리한 판소리 수군가에도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풍천장어 대령하고 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그 역사는 오래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풍천장어는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탱탱해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이제는 무분별한 포획과 환경 오염 등으로 자연상 풍천장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어, 즉 실뱀장어를 키우는 양식이 보편화됐습니다. 장어는 올 100% 다 자연에서 새끼를 잡아다가 육지에서 키운다고 봐야 되죠. 길게는 2년, 작게는 1년 이렇게 키웁니다. 올해만 해도 올 1월 달에 한 5,000원 한 마리당. 우리가 먹는 장어는 양식이더라도 1kg에 7만 원이 넘는 고급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풍천장어. 이번 여름 원기 회복을 위해 먹어보면 어떨까요? 미국 LA 시의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결의문이 상정됐습니다. 부산 시의회는 지난 5월 부산시의회 대표단의 LA 시의회 방문 성과로 LA 시의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결의문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 존리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서 LA시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노무라유기 대파리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칼륨 이온 채널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여름철 불청객인 해파리의 독성을 활용해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하는 진통제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해파리류 독소가 다수의 단백질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해양 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도심 속의 건물 로비가 예술 공간으로 꾸려져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로컬 세타 작가는 시민들이 아늑함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동굴이 주는 현대적 의미를 해석해 공간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또 벽 안쪽 양가족과 상형 문자, 입구는 인간이 무의식 중 가장 솔직한 매체인 손그림을 통해 모성애와 인류애를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공공적이고 대중들이 접근하기 편한 작품을 통해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전쟁 음식을 재현해 시민들과 나누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재현 음식은 보리주먹밥과 개떡, 감자 등 6.25 전쟁 당시 먹었던 것들입니다. 자유총연맹 동구지회는 전쟁 당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 3기 인공지능학과 대학원생들이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의대 인공지능학과는 지난 2021년부터 재학생들이 대학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매년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의대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ICT 분야인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연구센터를 설치해 2020년부터 대학원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부산진구와 부산진경찰서가 부산 최초로 지자체 합동 자치경찰 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약과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원 예산 지원과 범죄 취약지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을 논의 후 발전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부산진구는 기관 협력과 공조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력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